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겸 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님들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또 오늘 또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 중에 오실 걸로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분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순천시 의회에 유일한 우리 대한신당 시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소개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량 나간에서 성광을 지역구로 한 이명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부자 순천, 안전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의 본연의 의무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접하는 국회가 하는 일은 매일 싸움질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이 숨막히는 정치판을 팍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대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도 계속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구도의 지형을 제대로 바꾸는데 제3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주요 4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을 통해 부자 순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자 모두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입법이 먼저 선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제1호 공약은 순천 발전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소해서 국토계획법을 우리 순천 지역 발전에 맞도록 대폭 개정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부자 순천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천혜의 자원인 주암댐, 상사댐, 순천만, 나간읍성, 송광사 및 넓은 농지와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가가치는커녕 과도한 규제에 막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원하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제7조 용도지역의 관리 및 의무에 관한 사망의 농림지역, 사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및 지정계 등 수도권은 모두 다 해제하면서 우리 순천은
농림지역, 환경 본연지역으로 규정된 것들이 서울에 비해서 아주 제한적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 시, 군, 도시, 군 기본계획의 승인, 또 법 제2절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거의 전체에 걸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땅 한 평 팔아서 순천 땅 10평을 살 수 있다면 10년 후에는 순천 땅 한 평 팔아서 서울 땅 한 평 팔아서 순천 땅 100평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제대로 손질해서 순천은 물론 차별받는 모든 지방이 지방이어서 받는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늘 안전의 불안 속에서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걱정하면서 삽니다. 얼마 전 광양제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거북선 대교에서 컨테이너 추락, 또한 전 국민을 슬픔에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 세월호의 참사, 매일 보도되는 미세먼지의 공포, 핵으로부터의 위협, 교통사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철폐에 앞장서겠습니다. 학벌의 차별, 지역의 차별, 장애, 비장애의 차별, 성별 차별, 이러한 모든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법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늘 함께하고 시민의 생각이 국회로 전달되게 하는 진정한 순천의 대변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순천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순천시의회가 순천시민의 전당이고 저가 처음 순천시민의 손발이 되어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한 각자의 후보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만 병명과 진행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다르고 약도 다르듯이 시기가 다르듯이 정치인도 필요한 시기에 따라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도서입니다. 저는 농사를 하면서도 터득했습니다. 벼농사에 맞는 도구, 거름, 약이 있고 감나무엔 그에 맞는 도구와 거름과 약이 있습니다. 또한 씨 뿌릴 시기를 놓치면 한 해를 허송세월해야 하는 뼈아픔,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듯이 정치인도 그 때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원, 전남도 의원을 역임하여 입법의 경험은 물론 순천시의 문제점, 전라남도의 역할, 정부의 책임 등 지방,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중소기업을 설립, 경영한 경험 등 경제에 대한, 즉 잘 사는 것에 대한 경험도 타 후보에 비해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순천 시민께 기도서가 꼭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남동민도 소개 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신당 후보로 나오시는데 네. 그러면 언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12일 날 중앙당 창당이 마무리되어서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마무리되면 정식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이 그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후에 그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절차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신당이 정당으로서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서류 지금 접수해서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기자님들이 안 오셨을까? 아니면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다른 당의 후보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치는 구도 싸움이라고 봅니다. 현재 순천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60%를 넘고 또 민주당의 후보들이 여러분이 활동을 함으로써 뭐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한 명으로 축소되고 또 당대당 경쟁이 되면 충분한 시민들께 어필할 시간도 되고 또 인물적인 부분에서 비교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좋은 결과를 이룰 거로 보고 그만큼 우리 순천 시민들이 지혜롭고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 동신문 이동철입니다. 예. 좀 미리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순천시가 사실 이제 분구 지역으로 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분구 지역이 되면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소영철 검사 출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민주당 내 인사들하고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 공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소병철 씨하고 붙을 예정인지 그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도소은 예비후보 미리 예비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소은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부터 사실 도의회 지방자치를 시장 빼고는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전업, 농부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전업 농업법인 대표, 농업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순천인 농업인으로서 바라본 어떤 순천시가 사실은 도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농업 경쟁력 물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도시계획이나 몇 가지 큰 중첩적인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으로서 보셨을 때 순천은 어떤 향후에 경쟁력 강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네. 두 가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구도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 중에 이제 분구화돼서 전략 공천하는 선거구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이 경선하는 권역하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준비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이게 구도가 세워짐으로써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순천이 분구되지 않는 가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충분한 답변은 못 되겠지만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확실해졌을 때 저의 입장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의 경험, 이것은 뭐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게 얼마나 경험이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 와 계신 이종철 의원님께서도 경험하셨고 또 이게 이명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오래 선수를 오래 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고요. 순천이 교육도시로 하는 도의 교육위원도 역임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업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순천에 오시면 순천의 대표 상품이 뭐냐, 순천에 와서 선물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진도는 진도께 얘기하는데 선물하기는 그렇고 진도의 이제 전복이라든가 또 완도의 전복이라든가 해남의 감자라든가 우리 전남의 농산물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 특산품으로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승주군과 순천시까지 통합되면서 이게 그 지방의 행정이 한쪽에 선택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시내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보성군이나 그다음에 불해군보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비중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서도 확인했던 것이고 시의원으로서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매실이 잘 된다 해가지고 모든 순천시 읍면동에 매실을 다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순천에서 브랜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번역에 매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매서같이 딸기모가 잘 된다는 것들은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이 돼가지고 해야만이 경쟁력이 생기지 그냥 뭐 해달라니까 하는 것은 순천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귀농을 한다든가 또 농업을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은 많은 교육이 있지만 그 교육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구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대출받고 정부의 뭐 정책이 있어서 많은 지원이 된다지만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그 대출 자체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그러한 기구들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저도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눈으로만 보다가 업무를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순천의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 하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 지역에 필요 없이 있고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농림적으로 계속 묶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제되는 바탕 속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좀 더 원활하게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순천 시민입니다. 공약 잘 들었고요. 공약은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뭐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은 100% 가능한 공약인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의원을 제가 시의원, 도의원 해보니까 의원은 어떤 정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가 그러한 정책을 위반하도록 평상시에 유도를 해야 되고 많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면 또 동료 의원님들 설득해서 그게 의회 의결 종족수를 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국토의 계획이 이용해가는 법률 이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100% 모든 조문을 제가 원하는 바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거의 70~80% 이상은 가능하다. 왜냐? 이 법은 70년대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때 만들어 놓은 이 법입니다. 그 뒤로 별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손질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정은 되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권을 수도권은 또 마찬가지일 수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동의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공약, 첫 번째 공약인 첫 번째 공약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0% 가능한 공약 안 하겠다 하는 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 하겠다. 하겠다는 생각이 안 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네. 민사청탁 안 받겠다. 돈 안 받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 질문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입법에 대한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의원 도의원하면서 늘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한 번씩만 하고 경험만 하고 또 다른 그 봉사자를 찾았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처음 시작했던 정치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것이다. 100%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서 앞으로 순천이 부자가 되는 방안이 후보님 갖고 계신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 지금 현재 국토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개정해서 지금 현재 순천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 첫 번째 공약 같으신데요.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도서 농업회사를 한 3년 하시는가요? 이제 5년째 접어들고 갑니다. 하시면서 순천의 그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지 부자 순천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그동안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순천 지역에는 적용 안 된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왕조동에 지금 비봉마을이라든가 이런 예전에 살아왔던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살아온 데들 이런 데들은 지금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고 건폐율 자체가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의 집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을 사면 40평을 짓는 거죠. 또 용적률이 있어가지고 층수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에만 머물 게 아니고 우리 순천 인근의 취락지구라든가 이런데 도시 계획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00평에
40평 지었던 건폐율이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용도율이 올라가면서 이 땅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1억으로 사는 분들이라도 1억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보존해야 되겠지만 서울에 비해서 너무 농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거죠. 순천도 지금 동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지역이라든가 또 순천만으로 인해서 환경 보존에 의해서 지금 농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은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경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도입이 되었죠. 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카콜라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하고 외국의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을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도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국가가 챙기기도 좀 힘들고 법규로도 하기 어려운 이러한 그 사회의 어두운 면들에 있는 것들을 민간의 차원에서 개선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순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기업가들이 이 순천시의 그 소비 경쟁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한 말이 아까 그 농업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좀 되면은 옆 사람이 되면은 그것도 해요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준을 정해서 처음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았을 때 그 품목에 가장 맞는 것들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순천의 사회적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지역정당이라고 많이 합니다. 저희 그 대한신당을 호남정당이라고 호남본당이라고 하고 한 게 아니냐 지역정당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의미를 좀 달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의당 또 옛날에 통합진보당입니까? 또 요즘 녹색당 여러 가지 당들이 있습니다. 자, 당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대변해야 될 기구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죠? 근데 지역정당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아젠다도 있지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농협 있죠, 농협협동조합, 우리 순천시 농협협동조합. 이거 순천의 농민들 지역적인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협 있죠, 생활협동조합. 생협은 뭡니까?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만든 게 생협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정당이든 단체든 간에 어느 지역에 머문다 이게 한계가 아니다. 그래서 뭐 전국 정당이 아닌데 그 당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순천 농협이 순천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생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당이 지역당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각을 달리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마무리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호 의원님 해주시랍니까? 순창은? 예, 그냥 앞에서 한번 다 앞에 나와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전부 다. 예. 아니요, 이미 지지자들 전부 다. 다 모여서 사진. 네, 앞에서 다. 예. 나와주시죠. 예, 저 사진 한번 담답니다. 앞에서 구호를 같이 해주십시오. 예. 이거. 오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세요. 전부 다 오세요.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빨리 사진이 안 오세요. 나오죠.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빨리 오시오. 사진 그만 받고. 카메라가 많습니다. 제가 청청을 하면은 우리 여러분께서는 호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립시오. 손을 올리십시오. 예. 엄마 부자 순천, 엄마, 부자 순천, 아빠 안전한 대한민국, 아빠 안전한 대한민국, 기도서가 필요해. 기도서가 필요해.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